있어서 우리가 계속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대응 배경은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서구의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를 얘기를 했을 뿐 우리가 직접 그것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접근을 해보고 그럼 교육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분야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전과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비전과 어떠한 비전하에 어떠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손대지 못한 부분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입니다. 교육은 그만큼 손대기가 어렵고 그 대신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이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대체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대별 인력의 재분배 내지 재배치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제안을 5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응 배경입니다. 우리가 학술적 논의 배경에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팽팽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가 산업혁명 초기에 로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그걸 막는 억지로 사람들이 막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육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산업발전에 맞춰져 가지고 급속한 산업발전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고급 인력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데 되게 성공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신제품이라든지 신기술의 응용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가변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소비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낙관론과 그런 부정론에 대한 걸 한번 재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관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혁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 하더라도 교육을 잘 시켜서 따라가면 우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복리 혜택이 계속 여전히 주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서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간의 복리를 위해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반면 비관론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기능은 기존의 산업화 시대 내지는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초극대판이다. 지금까지 모여져 있는 걸 다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이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너무나 절정기에 달하는 그런 발전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극소수의 자본가나 기술 엘리트들이 모든 사회적인 혜택과 부를 다 가져갈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슈프리치아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고차원의 최첨단 지식이기 때문에 교육혁명으로 그걸 커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등교육 내지는 첨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비관론자들의 쟁점, 논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니까 어떤 설이 맞느냐. 기본적으로 다수설은 고용에 있어서는 디스토피아다. 우리 유토피아하고 전혀 다르게 유토피아는 좋게 나왔지만 디스토피아는 고용에 있어서는 정말 어렵다.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의 가속화가 될 것이다.
양극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소비 감소가 국가 재정을 위기로 치닫게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리적 순환구조는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다 대체되면 거기로부터 직업을 가지고 일자리를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개인이 소비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소비가 감소되면 기업이 상품을 인공지능 로봇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더라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 수익이 악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업 수익이 악화되면 법인 세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법인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우리가 기간 세목인데 소득세 법인세가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분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보는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낙관론자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낙관론자 많습니다. 비관론자도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구글은 어떻게 보느냐 보겠습니다. 순다 피차이 CEO가 얘기한 게 이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업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도와주는, 인간을 도와주는. 왜냐하면 이쪽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관론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겁니다. 백악관에서 발표된 거고 인터넷을 통해서 원문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역도 해놨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인공지능 때문에 생계의 위협에 처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입니다. 금방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다른 학자들이죠. 처음에는 기계가 이 기계라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 정도가 되겠죠. 기계가 인간을 보완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발전에 따른 기계 가격의 하락이 대부분의 직종을 결국은 기계로 대체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게 비관론자들의 궁극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들 주장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 첫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파고 내지는 그러한 여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런데 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따라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선택권이 있는가? 저는 선택권이 있다는데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시스템 선택의 문제이고 산업 투자의 방향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중심적 사고가 강한 국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대체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왜냐? 시장 경제 중심으로 하고 보면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노동력, 인간의 노동력보다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대체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사고 체계가 강한 유럽 쪽, 특히 조금 위쪽 유럽 쪽 국가들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보면은 미래의 모습은 인간이 과학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게 미래를 보는 것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낙관론에서 벗어나서 자칫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는, 비관적일 수 있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을 한번 바뀌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연구실의 연구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을 한번 그쪽으로 접어들면 다시 뒤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스탠스의 또는 자세의 입장의 연장입니다.
로봇으로 인공지능